자, 이번 시간은 경제 문제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경제 그러면 머리부터 아파하죠. 경제 연구가 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조금만 이러저런 뉴스를 듣다 보면은 머리에 쥐가 난다. 골치 아픈 이야기. 나는 모른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이야기 특히나 대우해양조선을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팔거나 막을거나 어떤 놈이 사거나 말거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 대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과정이 아니고 공기업을 민간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니까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걸 자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우해양조선 매각 사태를 노동자들 입장에서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이 갑작스레 났습니다. 매각 결정 이유를 들어봤더니 산업은행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복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고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독점 체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우해양조선을 사겠다고 하는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인수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명감과 책임감 이야기 나온다는 게 좀 멋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원래 이야기면은 남는 장사가 있기 때문에 사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공무원들처럼 사명감, 책임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냄새가 난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당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매각 발표가 나자마자 곧바로 파업을 하겠다. 매각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각 당사자들 이야기가 저마다 다 틀려요. 이럴 때는 꼼꼼히 좀 들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업을 팔지 않으면 더 이상 유지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돼야만 팔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경영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7,300억 정도의 2017년도 흑자를 봤고 2018년도는 무려 1조가량의 흑자를 냈고 2019년도에도 더 많은 흑자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경영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더 잘 굴려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윤을 많이 남겨서 그동안 투여했던 공적 자금을 회수해도 될 텐데 뭐 때문에 하필 이 대목에서 대우해양조선을 팔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다 하더라도 그동안 투여했던 공적 자금을 다 회수하면은 그건 본전치기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적 자금 회수할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팔았다고 나오죠. 매각했다. 근데 걷어들이는 공적 자금은 한 푼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 매각 방식이 겁나 복잡해요. 일반적인 매각 방식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하겠다고는 현대중공업에 얼마에 팔 건지 살 건지 가격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복잡한 방식을 취한 거죠.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많아. 일단 말이 많아.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도 뭔 말인지 잘 몰라.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아마 뉴스에서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저것이 뭔 말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걷어들었다는 것이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현재까지 발표에 의하면은 투여한 공적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언제까지 얼마 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지금은 매각이 됐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 결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국민들 앞에서는 거창하게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인수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좀 냄새가 나도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인수 결정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순전히 사기라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 총
총수 정씨 일가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매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대중공업은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대부분 자회사에서 100% 납품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현대중공업의 자회사가 다 납품을 100% 독점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정씨 일가가 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이제 재벌 특혜라는 이야기도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면은 그건 뭐 나름 남는 장사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 경쟁력도 훨씬 더 높아진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인해서 총량 수주량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국가 차원에서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합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될 텐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5 또는 1.2가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번 이 매각 결정은 국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해 나는 게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큽니다. 지금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는 합청업체가 얼추 1,300여 개, 1,500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숫자도 5만에서 6만, 7만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거의 1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죠. 매각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분야에서는 구조조정 이런 게 별로 없을 거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청업체 구조조정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조가 있는 대우조선 여기에 구조조정은 없을 테니 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5,0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구조조정 문제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하청업체의 줄도선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규모나 양도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들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바로 직격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술력 유출도 이야기하던데 선박회사는 제일 중요한 기술력이 바로 설계 파트인데요. 현대중공업에도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대우조선도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이게 중복이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인력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실업급여만 받고 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돈벌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상키로는 우리나라가 잠시 조선업계 1위를 놓쳤죠. 누구한테 놓쳤습니까? 중국한테 놓쳤죠. 아마 이 고급 인력들은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매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영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경영자들이 잘못했죠. 부실 경영, 방만한 경영을 누가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산업은행이 방치를 했죠. 산업은행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기업 경영을 했는지 단적인 예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전문 경영인을 대우조선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낙하산 인사를 보냈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내려가서 하는 짓거리가 뭐였냐? 부실 기업이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3억, 4억가량 돈 들어가면서 초화 유람을 했다는 거죠. 언론에 따르면 아마 제트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유럽 여행을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적자가 났는데 흑자가 났다고 회계 조작, 분식회계도 했죠. 그 책임을 지고 남상태라는 이 작자는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산업은행이 엉망진창으로 경영을 하지 않았어도 대우조선은 부실 기업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만 했더라도 진즉의 정상화는 됐을 거다 하는 건데 엉망진창으로 기업 경영을 한 책임을 지는 산업은행이 지금 이제 기업 경영이 정상화 단계로 막 들어서고 2년 흑자에 이어서 3년 흑자, 앞으로 계속 흑자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또 노동자들의 희생이 구조조정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지역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걸 꼭 팔아야 되는지 의문인 거죠. 왜 잘못은 엄한 놈이 하고 그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 되는지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은 이제는 좀 끊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30초 요약입니다.
대우조선은 멀쩡히 잘 나가고 있다. 굳이 꼭 팔지 않아도 되는데 산업은행이 매각을 발표했다. 누구에게? 현대중공업에게. 그러면 매각을 했으면 그동안 투여했던 12조가량 되는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건데 단 한 푼의 공적 자금도 회수 못한 채 거저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겼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일방적으로 이번 매각 과정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다? 현대중공업이고 정씨 일가들이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거제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창원공단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볼 거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 사람의 불경기 때문에 많은 구조조정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매각 결정 때문에 또다시 쓰나미를 맞아야 하는 이 노동자들의 삶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번 매각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시금 봐야 한다. 어째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찌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건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산업정책, 주요 결정은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잘못된 결정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엄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감시하고 때로는 투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 정의성의 노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